여기서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다 라는 최면을 걸자 이런 사람들이 최면도 훨씬 쉽게 잘 걸린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저택 연구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최면 이거 진짜 걸리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작동하는 걸까요? 왜 누구는 최면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최면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면이라는 이 어원은요, 그리스어로 잠 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을 의미하는 힘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건 사전적 의미로 잠이 들게 함, 암시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잠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죠. 보다 정확하게는 암시에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된 몰입 상태, 즉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 최면과 관련된 엄청나게 신기한 실험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면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진짜 섭취한 것처럼 위장이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최면을 걸자 그렇게 활발했던 위장 운동이 곧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최면을 걸자 위장 활동이 멈춘 건 물론이고요. 대동맥이 빠르게 뛰고 장기 전체가 헐떡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이 걸리는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최면의 기본 원리는 크게 암시, 현상, 기대, 믿음의 연쇄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암시는 최면으로 들어가는 단계죠. 막 어렵고 모호한 암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면가가 보통 지금부터 당신의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시인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건 사람이라면 그냥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쉬운 암시인 거죠. 그래서 눈이 감긴다는 이 암시를 들은 피최면자는 실제로 본인 눈이 서서히 감기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긴 이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본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내가 최면에 잘 걸리는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 연쇄작용인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제 보다 강한 암시가 가능해지는 강한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최면에 걸리는 건 아닐 겁니다. 분자 진단 저널에 게재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다나 코르타데 박사팀의 논문을 보면요. 사람들 중 약 10에서 15%는 최면에 굉장히 잘 걸린다고 해요. 반면에 15에서 20%는 최면에 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고 하고요. 특히 다나 코르타데 박사는 이 최면이 고도로 집중된 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COMT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최면요법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특히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밝혀낸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에 잘 몰입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최면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뇌과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이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남녀 75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특정한 암시를 주는 대본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뇌파를 통해 최면 유도 전후에 신경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한 거죠. 이 결과를 토대로 최면 전후, 최면 감수성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한 사람의 정신적 안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제안이나 지시를 잘 따르는 성향이거나 평소에 정신적 몰입 아니면 몸과 마음의 릴렉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최면도 훨씬 쉽게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최면에 잘 걸리는 타입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게리 엘킨스 교수가 제시한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생동감 넘치는 꽃으로 둘러싸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가 쥐적이고 벌이 윙윙거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혹시 새가 쥐적이고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던가요? 실제로 새와 벌의 소리가 들리거나 꽃 향기를 맡았다면요. 이런 유형이 바로 최면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은요. 최종적으로 되뇌 맨 위에 있는 되뇌 피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되뇌피질이 내린 명령이 각 신체 부위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음식이 없는데도 되뇌피질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요, 이 명령이 이제 위와 장 그리고 간 쪽으로 하달돼서 실제로 위액이 분비되고 각종 소화 효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최면으로 각종 질병들을 실제로 치료하는 데 성공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꽤 많아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피터 워웰 교수 연구진은 최면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뭐 익숙하시죠? 복부 팽만이나 구토 등이 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인데요. 일반인 4명 중 1명은 걸리는 소위 현대인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연구진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126명을 3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로 최면 치료, 두 번째로 전문의의 조언을 받는 치료요법, 세 번째로 제산제 치료, 이렇게 총 3가지의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각각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무려 40주에 걸쳐 치료 경과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전문의의 조언을 받았던 이 그룹은 34%의 환자들 증상이 호전됐고요. 제산제로 약물 치료를 한 3그룹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3%의 환자들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반면에 최면 치료를 받았던 1그룹은 어땠을까요? 환자들 중 무려 73%가 증상이 호전됐어요. 또 영국의 로열 병원 연구팀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최면 치료를 했는데요. 100명 중 무려 90명의 증상이 개선된 거죠. 심지어 그중 40명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고요. 50명의 사람들 역시 증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면이 마음속 불안까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데이빗 슈피겔 박사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 뇌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3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최면에 빠지게 한 다음 이들의 뇌 혈류 변화를 MRI를 통해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의 걱정을 담당하는 배측 전방 대상피질의 활성도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두엽도 활성화됐는데요. 여기서 전두엽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위입니다. 한마디로 최면은 마음속 걱정이나 불안을 줄여주기도 하고 세워놓은 여러분의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최면이 탈모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피부학 저널 8월호에도 실렸는데요. 벨기에 연구팀은 전체 두피에서 모발이 약 70% 정도만 남아있는 원형 탈모 환자 21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3주에 걸쳐 주 3회씩 최면 요법을 병행했어요. 그 결과 실험 대상자의 57%는 전체 두피에서 모발이 75% 이상 늘었고요. 이들 중 43%는 이제 두피 전체에 걸쳐서 모발이 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원형 탈모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질환이기 때문에 최면 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고요. 그런데 이 최면을 무조건 다른 사람이 걸어줘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14살 소녀 수 존스의 실제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수 존스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날카로운 뭔가가 복부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고통의 정도가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다고 하고요. 소녀는 복부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호흡요법까지 수많은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결국 통증을 없애진 못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마지막으로 심리학자이자 최면 치료 전문가인 레오라 커트너 박사를 찾아가 최면 치료를 받았는데요. 커트너 박사의 지시대로 소녀는 복부 통증을 막을 수 있는 도구들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녀가 상상한 도구는 해변가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투명한 보호막이었다고 하고요.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그 투명한 보호막으로 자신의 고통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는데요. 소녀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소녀는 복부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희미하게 빛이 나는 투명한 보호막이 지금 자신을 막아주고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통증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최면이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최면을 내가 나한테 걸어서 내 무의식을 내가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자기 최면입니다. 사실 이 자기 최면은요, 자기 암시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으로 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는 것, 이게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최면이에요. 뭐 대단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둑 기사죠. 이세돌 구단은 큰 경기 전날에는 매번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기 최면을 잠들기 전에 걸곤 했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 소위 정신무장,
그러니까 정신의 갑옷을 딱 입히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의 갑옷을 입혔으니까 어떤 무기가 들어와도 찔리지 않겠죠. 찔리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 이걸 얻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도 다들 아실 텐데요. 장미란 선수 역시 올림픽 무대에서 이 자기 암시의 효과를 제대로 봤다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 경기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매번 세계 신기록 코앞에서 들어올리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죠. 이때 장미란 선수의 마인드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걸 들지 못하면 총알이 날아와 죽는다고 생각해라. 장미란 선수는 마인드 코치의 말대로 그 암시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 경기 직전까지 이 암시를 계속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장미란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죠. 여러분,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종류의 불안이나 걱정이 자꾸 든다면요. 자기 최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요. 인간의 삶은 진짜 엄청나게 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인간의 유전자는 단 하나의 단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사랑, 평화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소리내서 발음하고 그걸 내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뇌 속 전두엽의 인지 영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간단한 한두 개의 이 긍정적인 단어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십시오. 막 눈꺼풀이 스르륵 감기고 그런 거 없어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펼쳐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대저택 연구소 마치겠습니다.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